네, 정치여담여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올라온 가운데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이렇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권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자신의 결정은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도 한 총리가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또 탄핵소추의 절차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고했던 대로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윤희석 선임 대변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이런 입장을 밝힌 걸까요?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고 한 그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임명할 경우에도 그 임명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향후에 많이 다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다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확실하게 합의를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오늘의 담화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 그런 고육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카드를 또 내세운 건 또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도 듣고 가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십시오.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가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초토화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초토화까지 불사하며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입니다. 즉 선거로 범죄를 덮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초토화 작전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 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보고하고 또 내일 표결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보고의 시점은 이제 본회의가 2시로 예정됐는데 조금 시간을 조정을 해서 보고 안건으로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내일 표결은 이루어지는 것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오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정을 해서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151표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가결이 될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장 자체도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총리 시절의 건을 가지고 아마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표를 국회의장이 인정해 준다라는 어떤 뜻을 밝혔기 때문에 내일 표결에는 큰 어떤 이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추가될 내용들이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게 김병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엄령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당시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에 알려줬다, 보고를 했다라고 증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안을 사실관계 확인해서 네. 내일한 주요 임무 행위에 가담했다는 부분으로 해서 아마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희석 대변인 보기는 어떻습니까? 총리 시절 문제로 탄핵을 한다면 사실은 151표만 넘으면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한 대행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저희 당에서도 이제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한 일이 있고 네. 또 국가 원수로서 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총리로서의 직무에서 흠결을 찾아서 안을 냈다면 정족수 부분에 있어서 151석이라는 그냥 일반 요건이 맞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겠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에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여러 우방국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총리마저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해서 그 다음 차순위자로 또 권한대행직이 넘어갈 때 과연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신인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또 받을 혼란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권과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너무 강경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일단 총리 시절 문제로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한다면 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151석으로 총리 지위는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권한 대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궤변이죠. 궤변인가요?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상식인데 헌법상에도 대통령 권리사고 시에는 국무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재순위상 국무총리가 하고요. 국무총리가 할 수 없었을 때는 법률에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바톤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어지면 직무를 대행할 모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들이 여러 이제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한덕수 권한 대행 부분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내란에 있어서의 지금 혐의 부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한덕수 권한 대행도요. 다만 민주당이 같은 처음에 이제 권한 대행 넘어가기 전에 탄핵이 이르를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는 왜 그러게 고민했었냐면 한덕수 총리까지 권한대행으로 넘기지 않고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탄핵 소추 통과 이후에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국정안정 부분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네. 그래서 기회를 주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했던 것인데 알고 봤더니 본인 스스로도 권한대행도 내란에 동조했던 같은 공범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어떤 내란의 수사나 어떤 사태 수습을 조금 지연시키려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탄핵을 그냥 당하더라도 본인은 그냥 이쪽 내란 쪽에 있었던 동료들과 같이 가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화선 논설이요. 일단 한덕수 대행이 내일 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예정대로 된다면 자, 그 다음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다음 이주호 교육부총리, 그다음 유상임 과기부 장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이 조태열 외무부 장관 이렇게 쭉하니 국무위원회 그 서열 순서가 있거든요. 그 상태로 계속 권한대행이 넘어갈 텐데 글쎄요, 이게 어디까지 권한대행의 권한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대세에 순응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네. 총리 시절에 어떤 그런 뭐 내란 무슨 뭐 이 공모 뭐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역공을 맞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 뭐 내란 뭐 무슨 내란 혐의 때문에 탄핵 소추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 임명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네. 그다음 또 이주호 부총리가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어찌 보면 여야가 지금 뭐 이 여당 같은 경우는 정말 생존을 걸고 어떤 이 뭐 하여튼 깨지면 안 되고 모든 뭐 변한 모습 조금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제 그 생존을 위한 그 결과를 딱 놓고선 네. 거기에 모든 법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꿰맞추는 형국인데 네.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정초토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국정초토화인지 이거 국민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시에 직무를 맡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죠. 최상목 부총리는 어찌됐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본인의 태도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일찍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저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 의해서 통과됐던 소위 감행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든 건 통과된 것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거. 예.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예.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한덕수 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요?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일단 민주당이 원하는 거는 헌법재판관 3명의 조속한 임명 아니겠습니까? 네.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권한대행이 바뀌어요. 만약에 자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주면 또 탄핵할 겁니다. 이게 뭐 가정적이긴 하나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거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여건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기 자체도요, 이 내란 사태 주는 불법 게임 이후에 다 소비가 다 죽었습니다. 국민들도 소비를 하려는 그런 의지 자체도 심리적으로 죽어 있고요. 대외 신인도 자체도 지금 국제적인 그 평가사들이 이거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생겼다라는 것인데 이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게 무슨 상관이 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국정이 빨리빨리 어떤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 내란의 어떤 이 사태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연된다라는 상황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제관료고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 환율은 급등하고 거의 IMF 수준의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 논리를 떠나서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다면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재도 대법원도 각 많은 사람들의 법률가들도 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먼저 생각한다면 할 것 같고요. 여기서 덧붙여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하는 거는 국민 앞에 이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워요. 첫 번째는 국회에서 이미 헌법재판관에 대한 합의는 끝났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두 명과 하명을 하기로 해서 진행됐던 것이고 그러면 거부권은 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본인은 행사했습니까? 법률에 대해서 거부 행사했잖아요. 그다음에 헌재 소장에 있어서 황교안 지난 권한대행 예를 들었는데 그때 또 그것도 사실 달라요. 대통령이 임명한 것들은 밀어놨고 대법원장이 했던 거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걸 행사 안 한 것처럼 국민을 속였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를 조속히 안정시킬 마음이 없고 본인의 내란죄를 어떻게 하면 벗을까 그 궁리만 하는 것 같다. 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네, 자 윤희석 선임 대변인 일단 소영주 부대변인 얘기는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 해결에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요지로 틀립니다만 자 문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에 자,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경제 문제에 집중할 기회는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민주당의 논리가 굉장히 박약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덕수 총리야말로 경제수석의 경제부총리 다 거친 분이에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그런 경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경제부총리인 최상무 부총리만 경제 생각을 하느냐. 이런 논리는 어디에도 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 말, 그것 때문에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 탄핵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논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설령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돼서 최상무 부총리가 권한대행 임무를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그 논리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계속 그 차순위자로 또 탄핵돼서 내려가고 하겠죠.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에 끼치는 영향 훨씬 더 나쁠 거고요. 민주당에서 정치 논리를 경제로 치환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제를 정말 생각한다면 여기서 어떠한 국정 운영 체계를 바꿔서는 안 되고 여야 합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어디 법 규정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국가 원수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것을 너무 정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정한순 논술위원, 일단 탄핵안 가결 정족수, 좀 전에 서영주 대변인이 총리 시절 문제로 탄핵하는 거기 때문에 151표면 가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이면서 또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건데 몇 표가 가결이 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아직 있죠. 뭐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하는 일이 처음 있어서 뭐 그런 걸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이 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사실은 별로 생각도 안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의견은 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법조사처에서는 이 국무총리의 이 탄핵 소추,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151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그 김은혜 의원이 또 질의했을 때는 뭐 이런 견해도 있답니다. 견해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뭐 다른 이 의견이 있다는 걸 밝힌 게 있고요. 네. 또 국회 운영위원 수석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또 200명.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 한 10년 전에 발간한 해설서에는 뭐 대행하는 공직자 기준의 그 탄핵 소추 기준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원식 의장이 이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본회의에서 과연 그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몇 표 가결로 이 소추안을 가결시킬 것이냐.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원식 의장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고요. 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151명이 맞다고 이미 우원식 의장이 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아마도 151명 기준으로 할 거고 그러면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뭐 권한쟁의 심판을 내고 뭐 다 내겠죠. 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대행이 2명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그 관계 내지는 뭐 다 내가 진짜 권한대행이다라고 여와 야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아주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런 기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윤희석 선임대변인, 실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151표 이상으로 탄핵 가결이 된다면 여기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도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는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얘기는 그 탄핵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의결된 거라고 볼 수 없다. 과거에 뭐 4.45 개헌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텐데요. 반대 상황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에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처분을 저희가 빨리 낼 텐데 가처분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시간 동안은 아까 정화석 논설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말 2명의 권한대행이 존재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 서영주 부대변인.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국가는 대혼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혼란인데 이분들이 지금 나라를 통치해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87년 정치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내란이라는 행위를 어느 대통령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권한대행 자체도 민주질서를 지키지 않고 법을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면서 정치적인 노름으로 국민 삶은 돌보지도 않고 있어요. 심지어 국민의힘 지금 뭐 내란을 일으켜서 우두머리로 피해자가 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탄핵 반대한 85명의 국회의원들과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방망이를 두들겨서 입법부가 의결을 해도 그거 무시해버리고 계속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과연 헌법을 수호하고 1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맞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감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지성을 통해서 쌓았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이런 식으로 진영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궤변들. 저는 어디까지 정말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을 떠나서 깊이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건 억지로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에 따라서 승복하는 거. 그런데 지금 용산의 관저에서 승복하지 않는 내란의 우두머리 피해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같이 복무했던 사람들도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의 삶이 피폐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가결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